굿모닝 여러분,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예, 오늘 제가 영상 업로드 좀 늦어졌죠.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6시에 일어났어요.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좀 늦게 일어났는데, 게다가 또 신랑이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책상 써야 된다고 저보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어,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아들이 오늘 학교 포토데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쁜 거 입고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고 아침부터 막 짜증을 내고 저를 힘들게 해서 오전에 실랑이를 해가지고 오늘 참 제가 기분이 좀 다운됐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들을 이렇게 설득시켜야 되는데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읽으면서 그 방법은 맨날 이렇게 듣는데 왜 그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지 자꾸 제 감정에 스스로 이렇게 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면서 오늘도 좀 아침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테니스를 치고 왔거든요. 네, 테니스를 요즘에 배우고 있는데 테니스 치고 나니까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아침부터 제가 반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따가 좀 더 상냥하게 잘 대해줘야겠어요. 아침부터 울고 보내서 마음이 좀 그러네요. 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는 남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미소를 지어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읽은 거는 이거는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알아둬야 돼요. 1898년에 락랜드 카운티에서 참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아이가 죽어서 그 장례식에 가려고 짐 팔리라는 분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말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이 갑자기 흥분해서 이렇게 뒷발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뒷발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에 두 차례의 장례식이 그 마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망한 짐 팔리는 그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짐 팔리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는데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문 앞에도 가본 적이 없고 10살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짐 팔리한테는 굉장히 호감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짐 팔리는 일찌감치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이름을 굉장히 잘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실력을, 재능을 보였죠. 비록 고등학교도 가지 못했지만 짐 팔리는 46세에 벌써 4개의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민주국민회의 의장이 되었고 또 최신부 장관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카네기가 인터뷰를 했나봐요. 도대체 당신의 그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짐 팔리가 오히려 되물었대요. 당신은 제가 왜 성공했을 거라고 믿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마도 당신의 비밀은 최소한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니요, 틀렸습니다. 저는 5만 명 이상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하도 좋아서 1932년 그 루즈벨트의 유세 운동의 책임자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었죠. 캠페인하기 전에 어떤 석유회사의 그 영업사원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과 성 그리고 가족, 직업을 기억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여러 가지 그 운송산을 동원해가지고 방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진심 어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부로 돌아온 이후에는 자기가 갔던 그런 마을에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 해가지고 그 명단을 받아서 친애하는 누구누구 씨, 뭐 친애하는 홍길동 씨 하면서 편지를 일일이 다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내서 편지를 다 쓰는지 참 신기하네요. 시드 레위라는 사람은 어느 날 니코데무스 파파돌루스라는 자기 고객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니코데무스 파파돌루스인데 이름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닉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이 레비가 이 사람의 이름을 발음하려고 아주 특별히 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을 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Mr. Nicodemus Papadoulos 하고 full name을 말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러면서 지난 15년 동안 내가 이 나라에 살아왔는데 아무도 제 이름을 제대로 말해준 분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 되게 좋아하고 또 그 수많은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자기 이름 하나 챙겨주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가 강철 왕으로 굉장히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성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다고 해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살 때부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프레스토라는 토끼, 엄마 토끼를 선물로 받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엄마 토끼가 여러 마리의 아기 토끼를 낳았어요. 먹이를 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아 니네 이 토끼들 줄 클로버하고 민들레 좀 따가지고 오면 내가 이 토끼 이름 니네 이름 따서 불러줄게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신나가지고 가서 먹이를 막 이렇게 따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요성을 깨닫고 이걸 나중에 또 사업을 할 때 잘 활용을 한 게 이제 카네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에 철강으로 만든 철도를 카네기가 팔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펜실베니아 그 철도 회사의 회장이 J. 에드거 톰슨이었어요. 그런데 카네기가 어떻게 했냐면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에 아주 큰 철강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장 이름을 바로 에드거 톰슨 스틸 워크스라고 에드거 톰슨 철강 회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에서 철도를 그러니까 레일을 사고 싶어 할 때 어디 가서 샀을 것 같아요? 당연히 J. 에드거 톰슨 철도 공장으로 가서 그 철도를 샀겠죠. 그만큼 카네기는 그 이름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이렇게 사업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네기하고 또 같은 업계 경쟁사의 오너인 조지 풀맨이 비즈니스 계약권을 두고 이제 입찰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둘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익이 별로 안 남겠다라고 판단이 서서 카네기가 조지 풀맨한테 우리 이러면 서로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사업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조지 풀맨이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회사를 합작회사로 만든다면 그 회사 이름은 뭘로 짓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풀만 팰리스 카 컴퍼니라고 지어야지.
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풀맨이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얘기해보자 라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와서 둘이 이 사업을 같이 따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네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이름의 명예를 지켜줬죠. 사람들은 본인의 이름을 남기고 싶죠. 동물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류 역사상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귀족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그렇고 예술가라든지 뮤지션 그리고 작가들을 계속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이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후원을 많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 뭐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에 가도 누가 도네이션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남잖아요. 저희 사는 마을에도 주변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누가 기부를 했을 때 교회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바닥에 벽돌 까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벽돌 하나하나에 이름을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크라이슬러 회사에서 루즈벨트에게 특별한 차량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루즈벨트가 이 정비공을 불러서 이 차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정비공을 막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대통령의 칭찬을 그렇게 한 몸에 받았으니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그 리더로서 갖춰야 할 그런 자질 중에 하나는 진짜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름도 잘 기억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우리 회사 CEO가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굿모닝 하면서 누구 이름을 불러주면 오늘은 내 이름 불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나중에 정비공이 집에 간 이후에도 자신의 사진에 사인을 해서 또 보내줬다고 하네요. 이런 작은 그런 관심과 배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 개인의 이름에는 특별한 그런 마법과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줌과 동시에 그 사람의 특유의 그런 개성과 특별함이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있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면 정말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 명이라도 새로 만나는 사람 이름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만나면 꼭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불러봐 주시기 바래요. 오늘도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 안녕.